네, 보신 것처럼 앞서 지난 7일 기자회견으로 선언을 했다시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수요 집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 입장문 등을 통해서 이용수 할머니가 추가적인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손정혜 변호사님, 그 중앙일보 인터뷰에 또 이런 얘기가 실렸는데 이용수 할머니가 이 수요 집회 관련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건 안 해야 할 것 아니냐, 피해자 없는 데모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지금 수요 집회는 계속 열리고 있는데 이 뭐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해결 이거는 계속 필요하지만 당사자가 이제 저렇게 얘기를 했다. 지금 정의기억연대도 운동 방향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공론화에서 토론해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예. 더군다나 이용수 할머니가 피해자 모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할머니들도 각각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어느 분은 수요 집회가 필요하다고 보실 거고 어떤 분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합하는 총의를 이제 정의연대에서 한번 들어보고 그 과정을 공개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인데요. 수요 예. 집회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어떤 그 피해 사실이라든가 그리고 일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주 수요 집회를 통해서 외부 알리고 네네.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알려서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이 사죄와 배상을 이끌어내겠다라는 캠페인성 활동인데 또 피해자분 일부는 이것이 불편하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여기에 너무 동원되는 측면들이 있고 피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여부 더군다나 이것들이 실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정의연 측에서는 이것은 캠페인성 홍보성 차원에서 반드시 열어야 된다라는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통, 토론 그리고 수용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이용수 할머니 수요 집회는 불참을 했지만 논란 이후 처음으로 입장문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평론가님, 네. 입장문을 보면은 이 소모적인 논쟁이 이제 지양돼야 한다면서도 책임 있는 집행 과정 또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할머니가 원하는 건 이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용수 할머니는 사실 우리가 우리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그 양지 밖으로 끌어내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 상징성, 대표성, 그다음에 지명도가 충분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내 의도와는 다른 취지로 지금 이게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표현하신 것 같고 여기 핵심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 정대협을 바꾸고 운영 방식도 바꾸고 그다음에 앞으로 가야 할 그런 방향성도 바꿔야 하는데 지금 정대협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는 우리가 더군다나 이제 정대협의 가장 큰 문제가 이 할머니들이 계심으로써 정대협이 존재하는 거지 정대협 때문에 이 할머니들이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야기한다면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그냥 참고만 한다는 식의 이렇게 약간 제3자적 태도가 지금 이런 일을 가져온 약간 원인이 됐거든요. 네. 그럼 이 본질적인 문제를 사실 정대협 측이 해결하고 윤미향 당선인 측이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좀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고 그 어떤 우리가 좀 바꾸어 나가겠다는 얘기보다는 할머니와 언론들이 조금 뭔가 이걸 프레임을 왜곡하고 있다는 식의 저는 표현들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게 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지금 어떤 프레임을 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에게 제기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답을 내놓는 게 저는 맞는 순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소모적인 논쟁, 지향을 해야겠죠. 뭐 언론들도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 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을 지금 뭐 규명해가는 과정일 텐데. 일단 뭐 이용수 할머니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후원금 논란 관련해서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수요 집회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정의연에서는 개인적 자금 횡령이나 불법 유용은 절대 없습니다. 다수의 공인회계사에게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해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연을 향해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는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탄압이자 평화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민족운동 모든 운동에 대한 탄압 행위입니다. 네, 이렇게 뭐 검증을 앞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이 후원금 논란에 대한 뭐 진실 규명은 조금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최소영 평론가님. 근데 일단 지금 이 논란이 지금 촉발된 게 아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촉발이 된 건데 이에 대해서 좀
정의기억위원회 공개적으로 뭐 탄압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자는 게 그게 어떻게 탄압행위입니까? 그리고 그걸 지금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마치 이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은 일본 우익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일본 우익 그런 아주 반민족적 세력과 건강하게 싸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단체들이 더 도덕성, 투명성들이 확보돼야 저는 국민적인 그 에너지와 힘이 더 결집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아니다. 시민단체들이 대부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많은 시민단체들이라도 못 이길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밝히면 됩니다. 제3자 회계감사 맡기겠다. 맡기면 되고 정 그게 좀 미진하다 싶으면 검경에다 수사 의뢰를 해서 우리를 한번 조사를 해달라 해도 됩니다. 국세청과 행안부가 나서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신들이 이걸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지금 다시 이렇게 요청할 마당에 네, 예. 국가적 이런 어떤 그 다시 회계 투명성 검사까지 그 어떤 탄압과 어떤 이런 것들이 반민족적 행위로 몰아가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그 물타기에 불과한 것이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많은 수요 집회가 더 많은 동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국민적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혹이 해소되는 게 맞고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사장이 저렇게 우리는 아무런 의혹이 없다라고만 해명할 것이 아니라 명쾌하게 증명하면 될 일이고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국민적인 동의를 얻는 지점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도 이런 좀 반응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정의연의 현재 법상으로는 이 사용 내역에 대한 지출 증빙을 요구할 법적인 그 권한이 없습니다. 예. 공개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의무는 없죠. 회계 감사를 받을 의무 또한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많은 작은 시민단체들이 회계 감사를 받는 것 자체가 비용이고 이런 회계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만한 회계 전문가들이 내부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소명하라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제도적인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나오니까 행안부에서 지금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서 자료를 모두 요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검증이 들어갈 것이고 다수의 회계사로부터 또 검증을 받겠다라고 하고 이미 횡령 배임으로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네네. 검찰에서도 들여다볼 것이었기 때문에 이 회계 과정에서 뭔가 부적절하게 사적으로 착복을 하거나 뭐 횡령을 한 게 있으면은 차후에 이제 드러날 부분이 있는데 네네. 문제는 지나치게 이 의혹이 확산이 돼서 조금만 확인하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 후원의 방과 관련해서 호프집에 얼마를 썼다라는 네네. 보도라든가 그리고 누구누구 왜 999명이 이제 수혜자로 특정된 부분은 구조적인 부분을 잘 살펴본 그게 특별히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것들이 알려지니까 마치 무엇인가를 횡령하고 부적정하게 굉장히 심각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시민단체에서는 조금 모멸감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뭐라고 내고 있냐면 위안부 운동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실제 명백하게 횡령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몰아가는 것은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도 발전적으로 앞으로 이제 좀 책임 있는 집행 과정이라든가 달라진 어떤 현 시대에 맞는 사업 방식을 하자라는 것이지 그동안 무슨 위법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시진 않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세심한 어떤 배려라든가 또 객관적인 위치로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이용수 할머니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지난 7일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신고도 윤미향이가 받았고 윤미향이가 같이 30년을 해나오면서 직권까지도 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해결을 안 합니까? 안 합니까? 해결도 안 하고 저는 뭐 국회의원인지 뭐 장관인지 그건 모릅니다. 거기에 갔는 유미아이나 저는 모릅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은 반드시 정신대 대책협의회의 대표였던 윤미향 씨가 와서 해결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안 됩니다. 네, 변호사니까 이용수 할머니는 결국 윤미향 당선인이 이제 해결을 해야 한다. 이게 개인의 뭐 욕심 때문에 지금 위안부 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요번에 그 윤 당선자가 국회의원 되는 게 굉장히 서운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일본으로부터 예. 우리가 사죄를 받았거나 배상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상태인데 윤미향 당선자가 30년 동안 이 문제를 같이 열심히 쌓아놓고 왜 마무리
허리를 안 짚고 국회의원을 하느냐, 국회의원직에 대한 어떤 사리사욕을 세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소통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네. 부분은 윤 당선자가 조금 더 세심하게 할머니랑 소통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네. 제 시각을 말씀드리면 할머니께도 국회의원이 돼서 오히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선다면 더 효과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일본과 교섭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더 큰 틀에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윤미향 당선자가 이 정의연에서 떠나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위안부 할머니에게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국회의원직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국제사회에서 역할이라든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강폭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안심시키고 내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떠나는 게 아니다라는 소통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용수 할머니가 오해한 부분이나 감성적으로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직접 소통하고 오해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이용수 할머니 뭐 화해는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이번엔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한 건데, 사실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한 직후에 이런 목소리들 여권에서 나왔잖아요. 저희가 뭐 그래픽으로도 준비했지만 이제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주변에 계신 분에 의해 조금 기억이 왜곡된 것 같다고 하고, 또 윤미향 당선자 같은 경우도 할머니의 기억이 뭐 달라졌다 뭐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이 지금 잘 못하시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불쾌감 비슷하게 좀 드러냈거든요. 왜 그렇다면 나를 30년 동안 데리고 다녔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위험하게 건드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른바 이 정신대 문제를 우리가 꺼내가지고 국제사회에 호소할 때 대부분 할머니들의 기억에 의존했던 겁니다. 역사적 사실에도 근거했지만 할머니들이 정확하게 그 당시 참혹했던 것을 진술함으로써 그것이 국제적인 어떤 여론의 정당성을 가진 건데 그 자체를 훼손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게 어떤 뉘앙스로 들리냐면 이제 뭐 치매가 걸리신 것 아니냐는 식의 뉘앙스로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뭐 과도한 표현이긴 하죠. 그렇죠. 예, 예. 저는 그래서 저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저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해가 있었다면 풀겠다라고 얘기했었어야지, 마치 이 문제를 할머니의 기억력 문제로 치환시키려는 듯한 모습은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어떤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전가시키려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권의 시달이 저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거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눔의 집에서 후원금 횡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곳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92년에 이제 불교계가 지원에 설립돼서 95년에 이제 광주로 옮긴 건, 경기도 광주로 옮긴 건데,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할머니들에게 이제 식대로 쓰라고 준 이 비용을 직원들이 이제 그것을 나눠 썼다는 거고, 또 하나 여기에 대한 후원금들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마치 건물 증축비로 썼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건 사실은 할머니들에게 식사비로 준 것을 어떻게 직원들이 이거를 같이 나눠 쓸 수 있습니까? 이건 사실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물론 지금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좀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긴 해야죠.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문제도 또한 같이 불거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들여다보면서 앞으로 이런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는 좋은 일들에 대한 많은 국민적 오해들을 좀 불식시키는 그런 좀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후에 일주일 넘게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 이 위안부 지원 단체들 관련 논란 짚어봤습니다.